안녕하세요. 황병준 TV입니다. 강남역 노점에 이어 명동 노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리버리하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인맥을 늘려가게 되겠죠. 저는 그 인맥을 늘려가는 방법 중에 무슨 대학원을 간다, 무슨 로타리 클럽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인맥을 늘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큰 모임의 거금의 회비를 내고 들어간다. 그럼 거기 가면 일단 영업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50%고, 그리고 옛날부터 서로 뭐 어려운 시절에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술 먹고 놀고 마시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다지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런 모임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보면 그런 클럽에 가입을 해서 뭐 내가 누구를 알게 됐다, 뭐 청와대 문고리를 알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처럼 여러 가지 이제 유통망에 뛰어들어서 밑바닥부터 이렇게 사람을 사귀어오면 그 중에 누가 알짜배기고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받고 그리고 누구와 같이 사업을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점도 어떻게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시절도 있었고 그렇게 하지만 그쪽도 인맥이 있어야 노점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여튼 저도 뭐 인맥으로 해서 노점 들어간 게 무슨 인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노점에서 잘 벌었던 사람들은 뭐 10년 동안 100억도 벌었어요. 우리가 일반 자영업 해가지고 일반 사업 해가지고 100억 버느냐, 못 벌어요. 그러니까 노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약간 바꿔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게 되게 돼 있는 거죠. 강남역에서 노점을 하다 보니까 거의 40군데 노점상 사장님들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건대에도 자리를 잡고 있고 명동에도 자리를 잡고 신촌에도 자리를 잡고 있는 노점도 있고 저 밑에 지방 쪽에도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좀 크게 하는 분들이. 그래서 명동은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명동에서 리어카에 DVD를 판매하는 그런 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장님의 전력은 뭐 그거죠. 뭐 철거민들 용역으로 가서 뭐 때리고 뭐 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죠. 그 일이 누굴 때리고 뭐 움켜쥐고 그걸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강남역에서 있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고 헬로키티가 안 되고 딱 그러니까 자기가 명동에 자기가 리어커의 DVD를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 옆에 자리를 자기가 조금 줄 수 있으니 해볼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해볼 의향이 있다. 근데 헬로키티를 들어가면은 안 되죠. 거기는 헬로키티 매장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에어브러시 타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투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타투 장비를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날 파는 거에 50%를 주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장사를 합니다. 진짜 사람 엄청 많아요. 관광객들. 특히 일본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들이 넘쳐나는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밀려다 보니까 공간이 좁고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에어브러시 타투를 하는데 1분, 2분이면 끝나요. 근데 1, 2분 동안 사람이 밀려가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많아도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리 탓인가? 근데 그 몇 년 전에 저한테 500만 원어치 장비 2대를 사가지고 그쪽 명동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샛길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열흘 만에 500만 원을 번 사람이 있어요. 장비박 뽑고 그리고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사람들 2명은 동업이었는데 한 사람이 3층에 미장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바생 2명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했는데 딱 열흘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왜 열흘만 했냐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열흘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저한테 장비박 뽑고 그리고 500만 원의 수익이 남으면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너무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에다가 자리를 폈던 게 그 실패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동 우리은행 옆에 거기서 했었는데 그 바로 옆이 파출소예요. 파출소 마음만 먹으면 단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DVD가 단속이 나온다. 단속이 언제 나오는가 다 알아요. 그러면은 DVD는 장사를 못 합니다. 리어카를 저기 주차장에다
대놓고 나오지 못하니까 제 장비가 리어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덩달아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짝퉁 있잖아요. 버젓이 명동에서 팔려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저 짝퉁 분명히 파출소가 옆에 있어서 맨날 걸릴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처음에 단속 맞으면 70만원 벌금 낸대요. 그 다음에 맞으면 140만원이 된대요. 그 다음에 맞으면 280만원이 된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벌금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꾸준히 팔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걸만 사러 오는 뭐 외국 관광, 우리도 옛날에 중국이나 뭐 어디 놀러 갈 때 짝퉁 시장 막 그런 데 다니면서 막 재미로 사보고 막 그랬잖아요. 샘소나이트 가방이 3개 주는데 10,000원에 사고 막 이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명동에서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저한테 장비를 사가지고 500만원을 벌었던 그 사장이,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리얼 타투를 하자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타투 있잖아요. 여기에 안 지워지는 거. 그래서 자기가 몇 년 전에 어떤 선배하고 리얼 타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그거 그만하고 홈페이지 늘 자기한테 그냥 줄 테니 다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얼 타투를 저는 에어브러시 타투, 지워지는 타투 썼다가 떼스으로 눌면 바로 지워지는 타투 그런 걸 해도 몸에다, 저는 문신이 없어요. 저는 몸에다가 문신하는 거 안 지워지는 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몸에다 낙서하는 기분 뭐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멋있게 해도 연예인들 막 이렇게 멋있게 용문신 등에다가 젊었을 때 호기로 딱 해봐요. 60, 70대 나이 되잖아요. 용이 쭈글쭈글해져요. 그렇죠. 그 골프 치러 갔을 때 사우나 가 보면 그런 사람들 봤어요. 뭐 잉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나이 먹어서 딱 보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도 타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이 친구가 지우려고 했는데 레이저 시술이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워지지가 않고 흉터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짜 타투, 지워지는 타투는 뭐 이렇게 해보라고 권하지만 진짜 타투는 진짜 탁피로 하는 것도 있고 면도날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리얼 타투를 하자고 동업을 했는데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은 매출액의 반을 요구를 하고 좀 게으르고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이러니 진짜 타투 하는 사람 태국이 타투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1인당 2명 불러오는데 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거를 이제 2달 인건비 한 달에 300씩은 줘야 되니까 300씩 이제 인건비 주고 2달 동안 인건비 600만원 나가고 그리고 그거를 해주는 브로커한테 2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두가 불법이죠. 맨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는 관광비자를 내고 데리고 와서 일을 하려면 누가 신용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숙소도 마련해주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리얼 타투는 엄밀히 말해서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리얼 타투를 하려면 마취하고 해야 돼요. 너무 아파요. 마취 안 하고 그걸 견디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온통 뭐 크게 하려면은 마취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취를 하는 거는 시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료 행위에 속해요. 때문에 의사 면허가 있어야 돼요. 10년 공부해서 의사 돼가지고 타투이스트 하려고 의사 면허 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나오면 100%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스포츠 스타나 뭐 연예인들이 타투를 막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뭐 이거 가리고도 했는데 요즘에는 저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는 보이더라고요. 하고 다녀서 그런 문신 같은 거는 액세서리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속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단속 맞아서 영업 못하게 됐다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리고 저보고 리얼 타투 가격이 얼마냐고 그때 당시에는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몇만 원서부터 몇백만 원까지. 태국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을 때 여기 레터링으로 요만큼 하는데 태국에서는 10만 원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레터링 정도 하면 20만 원도 받고 해요. 실력 좋은 사람한테 칼라로 하면 더 비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 타투를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사장은 그러면 자기가 동대문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나보고 타투 장비하고 잉크를 대주고 자기가 자리를 잡고 알바를 고용해서 수익의 반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그 APM하고 거펑프레아 거의 근처에다 자리를 잡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타투는 수영장, 해변 이런 데서 하는 그 제품이지, 에어브러시 타투는 이런데 뭐 명동이나 아니면 뭐 여기 그 상가 같은데 앞에서 사람 많이 단다고 하는 그 제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명동에서는 딱 한 달 했는데 장사는 20일밖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밥값하고 차비 제하고 뭐하고 하면 별로 조금밖에 못 남았죠. 그런 다음에 연세대에 노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강남역에 이렇게 노점을 하게 해줬던 그 사장이 이제 강남동도 해보고 명동도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 친구는 연세대에서 노점에서 인형을 팔고 있었어요. 그 친구도 매년 품목을 바꿔요. 무슨 그 오렌지 주스 막 팍 눌러가지고 쭉 생즙 나오게 해가지고 얼음 넣고 해서 약간 향료 넣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게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하니까 그 장비를 사서 또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대 정문의 독수리 약국서부터 지하철역까지 노점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99% 이상이 전국 노점 연합회 소속이에요. 그 앞에 굉장히 유명한 와플 노점이 있는데 와 사람들이 한 10에서 20명이 줄 서서 이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딜 가나 같아요. 삼겹살집을 하더라도 어떤 데는 삼겹살집 다 하는데 어떤 데는 유독이 잘 되는 집이 있고 노점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떡볶이 집이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굉장히 잘 되고 어떤 때는 팔이 날리는. 근데 그 와플은 제가 계속 봤는데 너무나 잘 되더라고요. 근데 신촌에서 자리를 얻어서 노점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돼요. 자리가 그래야지 나야지 이 빈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노점상과 품목이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국 노점상 연합회 회원들의 투표로 인해서 만장일치가 돼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입회가 결정이 되면 입회비 200만 원을 내고 매달 회비조로 7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규칙이 있어요. 주인이 직접 장사해야 돼요. 알바 고용하는 거 안 돼요. 근데 부부는 인정이 돼요. 그리고 자리를 사서 들어간다. 내가 사서 들어가서 이거를 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팔고 싶다. 딱 그러면 전국 노점상 연합회 지시를 따라야 돼요. 장사한 지 2년이 넘어야 팔 수가 있어요. 예전에 신촌에는 목도리가 굉장히 잘 팔렸었어요. 겨울에. 지금 겨울이죠. 한 하루에 뭐 매출 200만 원도 올리는 노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2012년도 뭐 13년도 이때 시절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안 나간 지 오래가 됐으니까. 근데 그 연세대 노점은 약간 특이해요. 그 연세대 축제 기간에는 노점을 안 해요. 연세대 축제 기간에는 전 노점상이 연세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연세대 안에서는 자리하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연세대 축제 기간 동안 일어난 수익을 전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요. 그 노점이. 그래서 저도 그걸 쫓아서 에어브러시 타투 가지고 그 노점 연합회의 청년 회장인가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의 추천으로 이건 특이한 거잖아요. 연세대 거기 들어가 가지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정도는 장사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은 기부를 하고 한 축제 기간 동안 그래도 꽤 많은 수입을 올리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캐리비안 베이에서 했을 때보다는 뭐 세 발의 피죠. 캐리비안 베이의 하루 매출은 200만원, 뭐 300만원까지 타투로 올려본 적이 있으니까 타투 2달에서 스티커 타투하고 에버러시 타투가 합쳐서 1억 원 정도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냥 노점에서 했던 거는 용돈벌이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었죠. 신촌 노점이 이제 점차 이제 안 돼 갔었죠. 여러 뭐 전국에 있는 노점이 다 안 되지만 왜냐하면 뭐 핸드폰 케이스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곤양이 2,000원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싼 매장들이 그 인테리어 예쁘게 해가지고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팔고 먹거리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취업이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을 오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 세상에 천지 빽가리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촌에서 하루에 액세서리 팔아서 60만 원, 70만 원 한다는 사장도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았죠. 그거 가지고 쇼핑몰을 오픈하고 광고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결국엔 성공했다는 그런 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세는 쇼핑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 전자상거래 쪽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차차 떠오르는 노점상이 이제 홍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크린 사격이라고 2.5톤짜리 큰 트럭에다가 이제 사격 스크린이라고 이게 진짜 반동이 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총이 있어요. 레이저로 나가는데 그거를 한번 연세대 수노래방 앞에서 그 트럭을 대고 한번 해보려고 거기에 이제 임대료를 알아봤어요. 근데 일단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수노래방 앞에는 액세서리 노점 있길래 물어봤어요. 한 달 임대료 얼마냐니까 조그맣게 이제 이렇게 탁자 같은 거 펴서 하는데 월 450만 원이랍니다. 월세가. 그리고 이제 홍대는 유행을 선도하는 데잖아요. 클럽도 많고 연예인이 이제 음식점 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인디밴드도 많고 그리고 그 놀이터 홍대발 앞에 놀이터에 공연 문화 뭐 이런 것도 많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제 호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될지 왜냐 노점은 어차피 불법이에요. 구청은 어떻게든지 단속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 내면 다 불법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강남역,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하고 잘 된 데는 강남역, 명동, 신천 이렇게 세 군데를 저는 다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버는 사람은 돈 번다. 근데 하향세다.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템이 너무 괜찮고 좋다 하더라도 거기 입지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저도 얻었습니다. 근데 그 거진 한 2년 동안이죠. 그걸 하면서 제가 얻은 거는 피부에 손상이 엄청나게 왔다는 거, 그거 복구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다는 거 하고, 그리고 노점을 하면서 진짜 생양아치, 삥 뜯는 놈들, 거지 같은 놈들, 성격 나쁜 놈들, 도박하는 것들, 경마장 다니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맞지만 진짜 그렇게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준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진짜 노점은 여러분들이 회사 그만두면 노점이나 하지, 장사 안 되면 노점 하지, 이런 말을 입에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정상적인 데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강남역, 신천, 명동 뭐 그리고 건대 뭐 이런 데도 좀 시장조사도 해보고 가보기도 했지만 진짜 노점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노점하는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파트 알뜰장, 금요일마다 우리 아파트는 알뜰장이 생기는데 아파트 알뜰장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성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